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금요일 MBC 정오 뉴스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코로나19와 관련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정례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대변인 손영래입니다. 지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행합니다. 더불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배석했습니다. 신환희 통역사의 수호 통역이 함께 제공됩니다. 먼저 박능우 장관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코로나19 중대본 1차장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확진자는 95명입니다. 수도권의 확진자는 83명이고 비수도권 지역은 12명입니다. 어제 사망하신 분은 2분입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8월 중순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던 코로나19 유행은 8월 말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점차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생업의 피해와 일상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신 결과입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은 불안한 요소가 많습니다. 이번 주 수도권의 일일 환자 발생은 여전히 60명대로 결코 적지 않은 수입니다.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이 20%대이며 방문 판매 등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방역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잠복 감염이 상당수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단계 거리두기가 한 달 넘게 지속되며 국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이동량이 회복되는 등 거리두기의 실천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난 주말 수도권의 휴대폰 이동량은 거리두기가 시행되었던 8월 15일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은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위험 요인입니다. 연휴 등으로 대규모 이동이 있었던 지난 5월과 8월 그 직후에 항상 코로나19의 빠른 확산이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번 연휴도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는 코로나19의 대규모 유행을 차단하고 점차 안정화하는 상황이지만 잠복 감염의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 저하 등을 고려할 때 추석 기간의 방역 관리가 가을철 유행 위험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지난 9월 6일 추석 방역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석 연휴로 인한 코로나19의 유행 위험을 낮추기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은 귀성이나 여행을 자제하고 집에서 쉬어달라는 권고를 드린 바 있고 이와 관련한 홍보와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이동에 따른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대중교통 좌석 제한이나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휴게소의 착석 금지 등의 방역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온라인 성묘와 벌초 대행 서비스 등을 도입하고 봉안당 사전 예약제와 재래 공간 폐쇄 등을 시행하고 백화점과 전통시장 등에 대한 집중 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행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여행지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입도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와 발열 증상자 의무 검사와 격리 등을 시행하며 강원도는 숙박시설에 대한 일체 사전 점검을 실시 중입니다. 3,200여 명의 방역요원을 주요 관광지에 배치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를 관리할 것입니다. 연휴 기간 중의 방역과 의료체계도 비상체계로 운영될 것입니다. 원활한 검사를 위해 지역별로 선별진료소를 정상 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도 가동됩니다. 이러한 조치들과 함께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이유는 이 기간 동안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위험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기승이나 여행을 가지 않고 집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식당이나 카페, 영화관 등의 밀집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위험이 증가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기승이나 여행을 온 사람들이 지인 간에 모여 유흥시설이나 주점 등을 이용하거나 유명 관광지에서 다수가 밀집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선 특별방역기간의 거리두기는 이러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좀 더 정밀한 방향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적인 조치는 유지하면서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방역 조치는 더 강화하고 방역관리가 우수한 시설의 운영은 확대하여 사회적 수용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과 위험 요인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방역 조치를 차별화하려고 합니다. 수도권은 외식과 문화활동에 의한 유행 차단에 집중하고 비수도권은 귀성, 관광객의 모임이나 유흥시설 방문 등을 통한 감염 확산 차단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적용되는 조치들입니다. 첫째, 2단계 거리두기의 핵심 방역 조치는 유지됩니다. 마을 잔치나 즉 축제 같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는 금지됩니다. 목욕탕, 학원, 오락실 등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 수칙도 계속 의무화되며 위반 시 벌칙이 적용됩니다. 프로야구, 축구, 씨름 경기 등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됩니다. 둘째,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을 중단했던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등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재개합니다. 다만 실내와 실외를 포함한 모든 국공립시설은 이용 인원을 절반 이하 수준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셋째,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시장, 마트, 백화점이나 관광지에 대한 방역 점검은 강화합니다. 이와 더불어 2주간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하여 늦은 시간까지의 음주행위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도권 지역에 대해 추가 적용되는 조치입니다. 먼저 클럽, 유흥주점, 방문 판매업 등 고임시설 11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됩니다. 교회는 계속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운영 기준은 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식과 여가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밀집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방역을 강화합니다. 20석을 초과한 규모의 음식점과 카페에 대해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의무화하고 20석 이하의 영세 매장도 가급적 지켜줄 것을 권고합니다. 이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 좌석 한 칸 띄어앉기를 하거나 테이블 간에 띄어앉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등 3가지 중 1가지는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테이블 칸막이 설치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며 추후로도 계속 활성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도 좌석 한 칸 띄어앉기를 의무화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놀이공원, 워터파크 등은 사전 예약제 등을 통해 이용 인원을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 적용되는 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해제한 고위험 시설 중 클럽,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하여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집합 금지가 적용됩니다. 추석 연휴가 포함된 첫 일주간은 지자체가 이를 완화할 수 없으며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두 번째 주는 현지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방문 판매업에 대해서는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인 2주 동안 집합 금지가 적용되며 지자체 재량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리두기 강화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의 추석 특별 방역 기간에 적용되며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해서는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의 2주 차에 유행 양상과 위험도를 평가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이번 추석과 한글날까지 2주간의 연휴 동안 방역 관리를 얼마나 잘 하는가에 따라 금년 하반기 코로나19의 유행이 결정될 것입니다.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찾고 생활 방역 1단계 거리두기 체계로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금 코로나19의 재유행을 겪게 될 것인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합니다. 고향이나 친지 방문, 여행 등의 이동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불가피한 이동 시에도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최소화하고 국민 개개인이 방역의 최종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특별 방역 기간의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생업에 피해를 받는 분들께는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제적인 시설 폐쇄 등의 조치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위험도를 고려하여 꼭 필요한 조치임을 양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추석 명절은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런 소중한 만남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에 대해 방역당국자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렇지만 금년 추석만큼은 우리 가족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서로 간의 안부와 정을 나누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화상통화나 화상회의 기능을 활용하여 랜선으로 가족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 간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경우 사전에 영상면회 예약을 받고 예약이 접수된 경우 직원이 옆에서 어르신을 도와주며 이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잠시 소홀했던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안부 메시지나 명절 선물을 보내면서 이번 기회에 더 돈독하게 연락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비록 거리는 멀어도 마음은 더 가까이 느껴지도록 서로를 챙기고 위로하는 따뜻한 한가위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숱한 위기를 헤쳐나가며 안정적인 방역 관리를 달성해 왔습니다. 이번 추석과 한글날 연휴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대처한다면 분명히 큰 위기 없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된 노력으로 조만간 일상의 생활을 다시 회복하고 생활 방역 체계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대처해왔던 우리의 경험을 믿고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힘을 믿습니다. 정부도 방심하지 않고 범정부적으로 총력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중대본 정례 브리핑 들으셨습니다.